지난번에 최소원 씨가 민사 재판해갖고 1심 성소를 그런 하셨잖아요. 거죠. 1억 원. 언제부터 진행이 되셨어요? 이게 금년 4월, 금년 4월에 소재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재기를 해서 그게 8월, 8월이지. 4월에 해서 8월 30일인가 언젠가 그때 선고 됐으니까 그 전인가 9월 초인가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지. 올해 시작하셨어요? 금년에. 지난번에 정준길 변호사가 형사 재판도 있는데 그거는 2년 전. 그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순서가 먼저 명예훼손 해가지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이 먼저 들어갔고 그게 2019년 가을쯤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 수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그냥 뭐 조사를 하는지 뭐 안 하는지 그냥 대충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수원에 갔다가 또 수원에서는 또 무슨 저 경찰서 저쪽에 뭐 평택경찰서 어딘가 글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만 보낸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권영광 변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바로 민사소송을 하자.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단 말이지. 그 당시 저 윤석열 총장 시절 아니냐고 2019년에. 2019년. 그럼 뭐 안 하는 거야. 수사를 안 해.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럼 자 그럼 뭐 검찰은 지나갔고 뭐 법원에다가 그냥 바로 민사소송을 하자고. 그럼 민사했더니 그냥 뭐 불러도 안 나오고 하니까 판결한 거예요. 그게 왜 남부 남부에? 원래 여기다 했는데 그 저 안민석 의원 사무소가 여의도니까 여의도. 관할이 그쪽에 우리는 이쪽에서 해주길 바라는 게 모든 증거라든가 서류가 다 서울중앙지검 여기 다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여의도가 사무실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이 양반 관할지로 가야 돼. 저 안성인가? 오산으로 오산 불편해서 안 되잖아요. 그걸로 갔어. 그 다행이네. 그 재판을 몇 번 하셨던 거예요? 아니 재판 불러가 안 나오니까 답변서도 안 쓰고 안 나오네. 그냥 그대로 통과된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진동이가 오정정 기자를 고소했잖아요. 책에서 검사 A가 윤석열이 아니다. 실제로 그 재판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 내용은 이진동이 하는 거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내가 글을 쓴 게 아니다. 이게 모욕이다.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진동 같은 게 그게 윤석열이다. 아니면 검사 A가 뭐 서초동에 있는 누구다 밝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아마 이 내용일 겁니다. 김수현 녹음 파일에 보면은 누구하고 막 상의했다 뭐 하는 게 나온다고. 네. 김수현 녹음 파일에 그 검사가 누구냐 이거야. 그 검사가 누군데 그러면 이진동이 그 검사를 밝히면 되잖아.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계속 제가 재판에서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주를 받고 쓰는 게 이게 기자로서의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은 뭐 그게 윤석열이 될지 누구가 될지 저는 밝혀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안 밝혔다고 하는데 김의겸도 술도 마셨다고 하니까 뭐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다 드러난 이 내용은 그 재판 얘기 지금 현재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서원 그 당시에는 이제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말해 최서원을 공격하는 라인이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나는 TV조선의 이진동 기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최서원 의상실에다가 CCTV 설치하고 이래가 그 촬영해서 그 자료를 뽑아내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태블릿 PC 그거는 JTBC가 지금 된 거고 이 두 가지 갈래 크게 있었다고 이 두 개가. 그런데 뭐 지금 현재 그 이진동 기자는 그 과정에서 고영태하고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고영태하고 달려 있고.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고영태, 박헌영 이런 장면도 깔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비자금이 있었는데 그 비자금을 저 최소원
최태민 씨가 관리를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자금이 됐는데 그거를 그 최태민 살아있을 때는 최태민 씨가 관리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맡아가지고 최서원이 관리했다. 결국에 그 돈이 해외로 은닉이 돼 있다. 그게 뭐 1,0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몇 조, 20몇 조까지 같이 가는 거요. 300조, 300조, 800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 경제 공동체다, 한 몸이다. 뭐 이렇게 몰아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또 깨졌다고. 안민석이가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허위 사실이다. 근데 1심 판결에서 확인된 거고 항소심에서 뭐 자기가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 증거 제출할 게 없어. 그동안에 제출할 게 있으면 다 하지. 제출할 게 없다니까. 저도 제출하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출하면 지가 돈을 구할 수가 있나? 안 돼, 될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독일에도 지난번에 그 사람들 데리고 독일도 가고 했는데 그럼 자료 내놔야지. 하려면은 그럼 하려면 자기가 이제 뭐 유럽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노성일이도 같이 동반하고 안머신가 저 청장, 복지청장 하던 지방청장 하던 사람도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서 뭐 했는지 기록을 써내라 이거야. 사실 조회하고 그럼 너 어느 기관에 가서 뭘 했는지 거기서 얻어온 자료를 내보라 이거지. 만약 안 내놓으면 우리가 사실 조회하면 돼. 거기 가서 뭐 했는가? 그럼 독일 검찰에서 무슨 뭐 조사를 했다는데 그럼 좋아. 그럼 여기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독일 검찰에다가 우리가 알아볼게. 알아가지고 독일 검찰에서 뭐 비자금이라든가 회사에 관련된 거 그거 탈세라든가 뭐 비자금 한 게 있나? 없거든. 2016년도인가 뭔지 모르지만 그 노승일하고 그 안 누구라는가하고 유럽에 이렇게 라운드 탭을 앉아갖고 술 마시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고 내가 막 분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안민석 의원이 민사 항소심 법정에 뭐 대리인 변호사를 두고 나오든지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 그 혼자 일방적으로 막 언론 상대라고 가지 말고 법정에서 판사 있는 자리에서 누가 거짓말 하는가 한번 결판을 한번 내보자 이거야. 그래서 결판을 한번 내보자. 하여튼 뭐 재미있는. 그럼 그때 기자들 많이 취재하러 와보라 이거지. 이 사람이 이번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동안은 어땠어요? 기자들 본인은 안 나올 거라고 바쁘다고. 네. 그럼 대리인 나오면 대리인 당신 분신이니까 그럼 당신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들을 해댔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법정에서 이제 보여주겠다 이거지. 그러길 바란다고. 또 무슨 적당히 해가 그래서 안 된다. 밝혀내지 못해서 안 돼. 그런 말이 안 된다. 뭐 프레이즈 보고서를 썼다고 하니까 프레이즈 보고서 썼다고 해서 자기 말이 그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프레이즈 보고서 내가 다 봤는데 프레이즈 보고서 좋다 이거지. 당신 말이 프레이즈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몇 천억 몇 조를 갖다가 조성했다는데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 검증하자고. 그럼 보면 되거든. 너무 명백해. 검증 비용 원래는 이제 그 안민석 측에서 검증 신청을 자기 말이 진실하다고 해야 되거든. 안 하면 우리가 검증 신청하겠다 이거야. 그럼 영문 번역 보면 되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지. 프레이즈 보고서 그걸 가지고 색 난리 했는데 그러면은 그 프레이즈 보고서가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한번 보자. 그 프레이즈 보고서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증명. 그거 하고 있어. 다 내 책에 다 쓰여 있다고. 417호 대법정에 그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다 설명을 해놓고 있다. 그 동안에 기자들 좀 왔었나요? 그 재판에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렇죠. 안 그냥 했었죠? 결론만. 이번에는 이제 되면은 좀 기자도 오고 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경제 공동체다. 그다음에 뭐 수십 조에 달하는 비자금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혹세 무민하는 그거에서 이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게.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자 이제. 아니 이준동 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왜 그러는 것 같나요? 그거 윤석열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진동 그러니까 유니버스 지금 대표네. 뉴스버스. 뉴스버스. 뉴스버스 대표가 하루는 저 윤석열 후보 부인 인터뷰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며칠 후는 또 뭐 고발 사주했다고 거꾸로 이게 저 뒤통수를 치는 걸 하고 헷갈린다니까. 왜 그랬는지 그게 궁금해 내가 정말로. 변호사님도.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터뜨리는 것보다 지금 터뜨리라고 살려주는 거다 이렇게 했고 오정찬 기자도 결국은 그거는 윤석열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윤석열 후보의 주특기가 꼬리 자르기거든. 응?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 있을 때 자기는 불구속 수사하는 걸 바랬다는 거 아니에요. 불구속 수사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뭐 특검 박영수가 다 시키니까 막 그대로 한 거지 나는 안 했다는 거지. 자르기야. 근데 그거는 정말로 말이 안 돼. 거짓말 너무 잘하는 것 그거는 같아요. 전혀 객관적인 사실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라. 그다음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 인터뷰하다 다 그렇더만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인터뷰 저 그 캠프에서 뭘 잘못하면은 그런 건 내한테 일일이 보고 안 하고 자기들이 한 거라고 그렇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히 뭐 깡패 수준으로 말을 하고 뭐 그런. 얼버무리고. 근데 그래서 주특기인데 그러면은 뭐 저 고발 사주 이것도 자기는 밑에서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모르겠다는 거 아니요. 그런 주특기지 뭐. 저는 우리가 기억할 때 2017년 10월 13일 그때 금요일 돼갖고 우리가 이거 집회를 하고 그 이제 석방 된다는 걸 기다리면서 5시 여기서 하고 나서도 안 되니까 우리가 서청대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5시 무렵에 언론에다 먼저 보고하고 5시 넘어서 서청대 거기다 우리가 알려졌어요. 구속을 연장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 10월 16일 날 월요일 날 그 박대중 재판 받으러 가시는 날짜 저 일요일 날 종이가 없어갖고 큰 한지에다가 써있지 않는 그 종이에다가 이 이민재판 거부하라고 이 종이를 써들고 박대중 차 나가시는데 제가 뛰어들려고 막 차 멈추고 박대중에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2019년 4월 달 형 집행 정지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지도 않고 그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도 늘 그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다 이거야. 촛불 정권인데 그런 촛불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라는 거 아니야. 그럼 촛불 혁명의 돌격대장은 누구냐? 돌격대장은 윤석열이라고. 그리고 그 공로로 서울검사장 되고 또 서울검사장 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총장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구속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안 돼요. 그래 그렇습니다. 보면서 뭐 물론 뭐 제가 박 대통령 재판에도 다니고 했지만은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러고 제가 또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몇 번 가봤거든요. 사실 이분하고 막 국정원 직원들 여러 사람 재판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 병합해갖고 같이 봤는데 11명인데 전부 다 한 사람 개별적인 이제 문제가 원세훈 국장하고 연결지어가고 다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다 형을 다 받아갖고 전부 다 감옥 속 가고.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원세훈 국장 이거 지금 그러니까 4년 앞에 선고된 게 4년에 이번에 9년. 그 지난번보다 형을 2년을 더 2년 받았어요. 내리 7년 돼. 그러니까 지금 13년이거든. 크기 대법원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 기준으로 13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자기도 그랬어요. 자기 재판 받지, 증인으로 나갔지, 조사받으러 나갔지 하루에 3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잔인한 어떤 그거를 해치운 사람이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뭐 인권과 정의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안 맞아.
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틀려. 그럼 다른 거 하나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기왕 얘기 나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유라가 뭐 중범죄를 절대하고 적색 적색 뭐 소환한다 해가지고 말이야 뭐 덴마크에서 멀쩡하게 체류하고 있는 애를 외교부 시켜가지고 여권 실효시켜가 데리고 들어오더니 그때 뭐 난리 났잖아요. 그 수업 채워갖고 뭐 데려오고 국정농단에 말이야 뭐 큰 원흉 있냐고 해가 데리고 간 다음에 그 영장 2번 기각됐잖아요. 지금까지 사건 처리를 안 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최순실 편지 보니까 같이 남부 구치소에 갇혀갖고 정유라가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잠시 영장 대기 중이고 네. 다 이제 다 끝나고 한다. 그 사건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끝났어요? 안 저는 끝났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기소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해? 거의 완전히 협박 아니에요. 그거 윤석열 그러니까 총장 있는 동안에 한 일이야. 그러니까요. 뭐라고 설명하냐고. 그 어린애 혼자 그러면은- 있는 애를 애기 가지고 협박한 거 아니에요. 애기 못 만나게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이 인권을 지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짓밟아 버리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나올 때도 3월 4일 나올 때도 공정과 정의 그런데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지금도 그야말로 법리하고 그야말로 정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행동은 선별적인 정의야. 내한테 유리한 사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와서 정말 웃고 다니는 저 사람 보면 정말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니 저렇게 말할 뭐 수가 그렇게 있나. 하라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 말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에 미루어서 이 사람을 판단해야지. 정치인들 공약을 그냥 빌공짜 공약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실천을 했는가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좀 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게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일일이 뭐 부딪혀가지고 싸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저는 별로 싸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사건이 워낙 뭐 조기 가지고 워낙 컸으니까 또 그 사람 뭐 좌파들이 많이 지지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열한만 했지 형을 그렇게 박 대통령 시절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악하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뭐 그에 대해서는 따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조국 일가족 사건도 나는 홍준표 얘기가 일리가 있다 봐요. 저도 그건 그거 왜냐면 공감을 해요. 그 뭐야 조국 한 사람을 구속하고 그 부인 불쌍한 부인 뭐 할 거 뭐 있냐고 책임을 물어서 불쌍하지는 않아요. 불쌍하지는 아니 않은데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 하는 예가 없어요. 그게 저 대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부부를 동시에 그 선별할 수 있었거든. 결국에 지금 정경심만 구속돼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조국 한 사람은 구속할 수 있었다니까. 당시에 그렇게 안 했어. 내가 그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네. 왜 영장 범죄 사실을 분리해서 하냐고. 하나는 서울지검에서 하고 하나는 동부에서 나누었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영장 범죄 사실 다 들어가야지 영장이 발부될까 말까 한데 분리해 주니까 기각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왜 그런 기회를 주냐고. 그 다음에 울산 선거 부정 그 청와대에 있는 여러 참 주변에 뭐 하여튼 수석들이 관련돼 있다 기소돼 있잖아요. 15명. 그런데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종석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수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돼 가지고 돕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그거는 윤석열이 씨가 좋아하는 묵시적인 공모로라도 정말 임종석이를 대통령은 면책 못 특권이 건드린다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임종석이를 했어야 돼. 안 했어. 그 정치 타협이라 내가 보기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이. 정말 아니다. 윤석열과 싸웠다 하면은 울산 부정선거를 건드렸어야죠. 그 울산- 문재인이가 가장 자기 아니, 친구 하면 그거는 울산 거는 임종석을 영장 청구하면서 그냥 그렇다면 상당히 진했는데 눈치 보기를 한 거라 타협한 거라고. 그 다음에 대전의 원전 사건 그 장관 하나도 구속 못했잖아. 그 물론 뭐 법원에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아니라고. 뭐 윤석열은 뭐 최근에도 나와서 그건 또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대전에서 다 한 네. 거고. 김웅 사건 터지면서 문재인 정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하냐, 기술해도 조사도 되지도 않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저거 못 느낄까, 뭐 자기가 고발 사주 이걸 안 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도 안 되고 기소가 안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 바보짓 했다는 거. 그건 뭐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고발 사주 안 했을 수도 있겠지 뭐.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검찰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책임은 져야 돼. 아주 친하잖아요. 손준성, 네. 뭐 수사정보관. 근데 그는 책임은, 감독상 책임은 면할 길이 없어. 박 대통령 그보다 더 심하게도 뭐 책임을 져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래. 자기랑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했는데 그 안민석이가 항소를 했으니까 법정에서 뭐 법정에서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나요? 우리는 뭐 준비가 다 항상 돼 있으니까. 항상? 이거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럼- 법정에서 한번 저 공방을 지켜보면 그냥 판단. 제가 사건 번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그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딱히 뭐 한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열심히 저한테 편지도 보내고 저도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제 저기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일단은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유우파 쪽으로 정권 바람직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겁니다. 해법이 있어서 일단 뭐 사면 복권, 사면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박 대통령 문제가 해결되면 최순실도 좀 당연하지 뭐. 그렇게 일괄해서. 오케이. 뭔가 고발을 하면은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